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러시아 과학자 바딤 체르노프가 개발했다는 그 RAF1 알고리즘, 그리고 그 기술이 가졌다는 어떤 예측 능력,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기술 문서도 있고 연구 노트, 또 개인 기록까지 자료가 참 다양했는데요. 네네. 이걸 보면서 RAF1이 대체 뭔지, 원래 목적은 또 뭐였는지, 그리고 지구 물리학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금융, 의학, 심지어 뭐 군사 예측까지 이렇게 얘기가 확장되는지 그 핵심 주장을 좀 같이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RAF1, 그 로렌츠임의 작용에 대한 반사-1, 뭐 이런 약자라고 하던데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일까요? 네, 그 RAF1, Reflection on Actions of Lorentz Forces 1, 바딤 체르노프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2011년에 러시아에 특허 등록을 한 2016-21714RF를 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아, 소프트웨어군요. 네,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그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잖아요. 로렌츠 힘. 아, 네, 로렌츠임이요. 네, 바로 그 로렌츠 힘의 작용을 분석해서요. 대상의 물리적 속성들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하기 좀 어려운 대상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론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로렌츠임 분석이라 흥미롭네요. 원래는 어떤 분야에 쓰려고 개발이 된 건가요, 그럼?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 원래는 그 석유나 가스 탐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쓰이는 구례 3도 유도 분긋 HRESIP라는 방법의 일부로 개발된 것 같아요. 이 기술로 뭐 최대 10km 이상 깊이에서도요. 탄화수소 집적체라든가 아니면 비저항 같은 그런 특성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km 깊이에서요. 와, 그 정확도에 대한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최대 10km 깊이인데도 탄화수소나 혹은 뭐 고염도 염소층 이런 것들의 포화도를 계산하는 정확도가 글쎄요 2m에 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2m요? 네, 10km 아래에서? 네. 러시아나 베트남의 그 화이트 타이거 유전 같은 데서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이야, 10km 깊이에서 2m 정확도라. 정말 이거 파격적인 주장인데 혹시 자료에 그 주장을 좀 뒷받침할 만한 뭐랄까 제3자 검증 데이터 같은 것도 언급이 좀 있었나요? 자료 안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례 언급 외에 어떤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했다 이런 데이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자체의 검증은 좀 별개로 봐야 하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술이 단순히 땅속을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어떻게 금융 예측이나 군사 예측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그 수학적 관찰자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비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RF1이 수학적 관찰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수학적 관찰자요? 네, 이게 약간 양자역학에서 왜 관찰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관찰자 효과 있잖아요. 영희의 이중슬릭 실험 같은 거. 아, 네네. 거기에 약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이 복잡한 데이터 속 패턴을 어떤 특정 방식으로 관찰하면 마치 미래의 결과값을 끄집어낸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데이터 분석이랑 양자 관찰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자료에서는 이런 비유를 쓰고 있더라고요. 허허, 수학적 관찰자라. 비유가 정말 대담한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까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 정말 광범위합니다. 우선 금융 쪽을 보면 암호화폐 시세나 유가 예측을 내세우고요. 심지어 2019년에 있었던 그 사우디 드론 공격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스완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예측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상현상 예측, 예를 들면 샌안드리아스 단층 관련 예측 사례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석유 탐사하던 원리가 암세포 예측이나 드론 공격 예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자료에 그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로렌츠 힘 분석이라는 큰 틀만 제시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요. 모든 현상의 어떤 기저에는 미세한 전자기적인 변동, 즉 로렌츠 힘이 있고 이걸 분석하면 뭐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는 암세포 증식 예측,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이나 군사 분야까지 가서요. 우크라이나 영토 폭격의 강도나 지역 예측, 이런 것까지 언급이 돼요. 우크라이나 폭격을 예측했다는 주장까지요. 잠시 멈춤. 이야, 이건 정말
주장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 예측 결과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NSDC로부터 유용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운석 충돌이나 지진, 전쟁 같은 아주 광범위한 위협 예측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의 예측 범위인데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나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미세한 전자기장 변동 분석 외에도요. 오컴의 면도날 아시죠? 그런 논리적 원칙을 적용해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다고 합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신호들을 분리해내는 논리적 필터링을 거친다고 하고요. 논리적 필터링.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양 플러스 정보 속도라던가 시간 상호작용 모델 같은 약간 물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그런 개념까지 동원해서요. 미래의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수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암시를 합니다.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주장이죠. 미래 데이터를 수신한다. 정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네요. 이 외에 또 다른 응용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화성 탐사에 적용해서요. 물이나 가스 혹은 염분 퇴적물 이런 걸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아예 행성 단위로 넓히려는 시도도 보이는 거죠. 이야, 지구물리학 탐사에서 시작해서 금융, 의학, 군사, 심지어 화성 탐사까지. 오늘 살펴보니 RALF1 알고리즘에 대한 주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와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수학적 관찰자 개념이라던가 미래 정보 수신 가능성 같은 주장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검증이 꼭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측 기술이 실제로 검증이 된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에 대비하는 방식 자체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엄청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측 능력 주장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특히 그 기술이 수학적 관찰자처럼 작동하면서 미래 정보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될 때 말입니다. 그 주장의 이명과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숨어있을지 모를 위험성까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한 내용에서 남겨진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